국내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넘는 무리한 조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형 선망 소속 어선이 납포 위험까지 무릅쓰고 조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선망 소속 어선이 이지를 넘어 조업을 하다 관계 당국에 적발된 건 올해만 3번째입니다. 1월 2번, 4월 1번인데 같은 업체가 연겁 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위반 선박은 고의적으로 이지를 침범한 것은 아니고 조류로 인해 잠깐 이지를 넘어간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지를 넘어 조업하다 일본 순시선에 납포될 경우 자칫 국내 어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협법에 따라 대형 선망은 조합원이 15명 밑으로 떨어지면 조합이 해산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침몰한 금성호의 어업 허가가 유예된 상태에서 추가 어업 취소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 경우 자칫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선망 조합의 해산은 국내 수산업계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대형 선망이 이지 주변 조업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국내 수산업계가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특히나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다른 어선들이 좀 한 번씩 들어가곤 했었거든요. 일본 측 수역이라서 일본 쪽에서 이제 납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형 선망의 경우 연간 조업 가능 일수가 6년 만에 67%로 감소했습니다. 조업 가능한 날 자체가 줄다 보니 조업이 가능한 날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획량이 풍부한 이지 주변 조업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장지가 없다 보니 한국 선망 같은 경우에는 어장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본 이지를 입어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다 지난 20일 제주 선적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납포되기도 해 경각심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10년 전부터 경남의 주력 기업들을 인수해온 한화그룹은 방산과 조선호항에 역대급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실적에도 지역사회 기부에는 인색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한화는 2015년 삼성테크윈에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HSD 엔진 등 경남 주력 산업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하나엔진이란 이름으로 항공에서 조선을 아우르는 지역 핵심 기업이 됐습니다. 경남에서만 1,300여 개 협력사에 8만 명의 임직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2년 연속 영업이익 최다 실적을 경신하며 지난해 사상 첫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선업 호황 속에 하나오션도 지난해 흑자 전환했고 하나엔진은 영업이익이 무려 721%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나타내는 지역사회 기부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시한 지난해 기부금은 20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이익은 1조 1천억 원 넘게 늘었지만 기부금은 고작 75억 원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이 1.17%로 전년 2.15%에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이 늘어난 영업이익에 맞춰 409억 원을 기부해 비율을 5.8%로 끌어올린 것과는 대조됩니다. 하나엔진은 아예 지난해 기부금이 1,300만 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이 고작 0.018%에 불과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역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것은 기업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감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남 제1의 기업이 됐다는 하나그룹의 자평에 어울리는 지역사회 기부 실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요즘 기세면 팬과 구단 모두가 염원하던 가을 야구 진출도 가능할 듯합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를 기록하며 단독 4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부진했던 시즌 초와 달라진 게 뭔지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민재가 팀 분위기를 이끌고 황성빈의 센스 있고 빠른 발이 점수를 뽑아냅니다. 네, 황성빈의 재치로 한 점을 얻었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완벽하게 황성빈의 발로써 한 점 만들어냈어요.
어느덧 롯데는 리그 4위에 안착했습니다. 최근 롯데자이언츠는 시즌 초반 리그 순위 9위까지 추락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침묵했던 타선이 지난 시즌을 자양분 삼아 다시 불이 붙었고 마운드도 안정세를 되찾은 게 그 배경입니다. 4연승 돌풍을 일으키더니 최근 10경기 성적은 8승 2패, 한껏 분위기를 탔습니다. 야구 좋아한 지는 한 20년 됐고요. 이렇게 잘하는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우승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침체됐던 팀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역시나 불방망이. 현재 롯데의 팀 타율은 리그 2위, 팀 안타도 25경기, 240개, 리그 1위입니다. 팀 분위기는 일단 다 같이 질 것 같지 않아 하는 분위기고요. 또 이렇게 연승을 하다 보니까 더 이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경 에이스 박세웅은 4승을 기록하며 다승 공동 선두, 터커 데이비슨 역시 5경기 2승, 평균 자책 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 조금 유리한 카운트를 잡아놓고 조금 유인하고 안 좋은 결과를 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종에 대해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마무리 김원중 역시 10경기 7세이브, 평균 자책 0.79로 최고 수준. 다만 선발과 마무리 안정세에 비해 수비와 불펜은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다가올 사직 홈경기 3연전 상대는 최근 9승 1패의 리그 2위 한화 이글스. 격차는 고작 0.5게임,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는 요동칠 전망입니다. 한편 NC 다이노스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를 거둔 가운데 현 시즌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LG 트윈스와의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PK 공약 발표 여진이 상당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환영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부산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쏘아올린 PK 공약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역의 오랜 염원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 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HMM과 같은 해운 물류 대기업 이전, 해사법원 신설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결국 지키지 못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의 대선 공약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는 긴급 토론회를 잡는 동시에 환영 입장을 내지 않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부산 시민의 30년 수건 사업인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한다는데 본전이 아닌데 안타깝다라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로 그동안 염원해왔던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우선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경제적 산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은의 부산 이전, 이게 오히려 해수부의 부산 이전보다는 몇 배 아니면 몇십 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도 10대 핵심 대선 공약을 선정하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매우 중요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이전만으로 부산의 발전을 기하거나 해양수도로서의 나아가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반면 경남도는 이재명 후보의 우주항공과 방산, 조선산업 육성 공약에 대해서는 환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원전, 방산, 조선 쪽의 중심 지역으로 경남을 키우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PK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지난해 경남 김해 지역 쌀 수매가를 놓고 생산자인 농민과 매입하는 미국 종합처리장 측의 갈등이 벌써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수매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영기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 지역 쌀을 매입하는 김해연합 미곡종합처리장 RPC와 농민들의 쌀 수매가 협상이 벌써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 쌀 생산자 협의회는 직전의 수매가인 40kg당 5만 9천 원을 요구하지만 RPC는 적자 우려를 이유로 5만 2천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가격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적자 난 그 폭을 우리 쌀 생산자들한테 부담을 안 하고 있느냐. 원료국을 다시 환원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민행사상 책임을 물을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과 광주 농민들이 지역 RPC의 수매가 책정에 반발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수매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 최대 소비처는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지역 RPC들의 적자가 수매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이 부진한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압박하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 문제로 타작물 전환을 위한 농민 지원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6천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거든요. 벼 재배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지만은 콩이라든지 작물이 재배가 안 되잖아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면적만큼 할 수가 없고. RPC와 농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공식기구나 RPC 이익 발생 시 농민에게 환원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값 안정화위원회가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 낮은 쌀 수매가에 더불어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정부 지원 제한 걱정까지 농심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부산 본부세관이 최근 상장 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2차 전지기업 금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관은 금양이 몽골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적절하게 흐르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양은 세관이 해외 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 같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문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윤리역에서 양산역 구간이 정전으로 멈춰섰습니다. 18분 동안 이어진 정전으로 해당 구간 안에서 열차 7대가 그대로 멈췄고 2호선 전반이 서행 운전을 하는 등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한전등과 함께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부터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안을 열람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열람 공고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민간 사업자는 연내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망대에서 남구 스노우캐슬까지 2.2km를 잇는 2단계 케이블카 조성 계획 변경 신청도 접수돼 이번 주 내 열람 공고가 시작됩니다. 저희 KNN의 오시리아 관광단지 땅 투기 고발 연속 보도가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선정한 올 1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부산민언련은 KNN 보도가 부산도시공사의 부실한 관리 속에 부적절한 토지 매각 사실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의 특혜 정황을 고발해 오시리아 문제를 공론화하고 후속 조치도 이끌어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분기 KNN 경남본부 방송자문위원회가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 견학과 함께 진행된 오늘 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은 산청화동 산불에 앞서 보도된 경남본부의 기획보도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KNN이 지역의 문화와 위인 등 널리 알려야 할 경남의 유산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창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최고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이들 지역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60mm로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남해안, 하동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 18도, 밀양과 창녕은 19도에 머물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18도, 김해 19도, 양산은 20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낮에는 온화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남 내륙 지역은 다소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